안녕하세요. 드디어 미적분 개념 강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 너무너무 훌륭하고 자랑스럽고요. 여러분은 뭘 해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열심히 했다는 건. 자, 마지막 이제 속도와 거리 내용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그랬듯이 우리가 수투에서 배운 내용하고 달라지는 부분이 아마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 내용들 위주로 잘 정리하시면 되고요. 여기 개념 크게 어렵지 않고 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수투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은 어차피 여러분 수투 공부할 때 다양한 문제로 복습이 될 테니까 많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구별하셔야 되는 게 벡터와 스칼라에 대한 그런 개념인데 위치의 변화량과 움직이는 거리를 구별하시는 게 중요했죠. 당연히 위치야. 처음 위치에다가 이동한 거리 더해주면 되니까요. 변화량 더해주면 되니까요. 위치죠. 변화량은 그냥 정적분이고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 씌워가지고 적분 구간을 세분화해서 계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수투 문제 풀 때는 얘가 이제 3차 함수나 4차 함수로 주로 나오고 대부분 3차 함수, 가끔 이제 자연계에서 2차 함수가 메인이었고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이용하면 매우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얘가 미적분 입장에서 낼 수도 있죠. 초월함수를 이용해서. 근데 그렇게 소비하기에는 이 주제 자체에서 한 문제 나온다 했는데 그렇게 소비한다. 그럼 너무 아쉽죠. 사실상은 1번은 수투 내용 복습이다 생각하시고 시험에는 2번 아니면 3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점선이 그려져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점선이든 실선이든 한번 그어서 분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교재에서 곡선의 길이를 둘로 이렇게 쪼갰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내용이랑 두 번째 내용이 비슷한 듯 보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내용은 사실상 이 문제랑 똑같아요. 공식도 보시면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하나로 섹션을 나눠주시고 여기 있는 내용은 또 다른 섹션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곡선의 길이 하면 이제 2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곡선의 길이 곡선의 길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t가 들어있으면요 얘는 그냥 이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의 차이는 얘는 그냥 말 그대로 곡선이 있고 그 곡선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고요. 얘는 곡선이 있다고 하는데 이 곡선에 대한 표현 x, y가 매개변수로 표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매개변수로 표현된 곡선의 길이는 좀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얘를 그냥 이 t를 시간이라고 하고요. 그냥 시간에 따라서 곡선의 길이가 아니라 그냥 시간에 따라서 움직인 거리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 문제랑 똑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여기만 L로 바뀌어 있는데 그냥 얘랑 같은 내용이다 라고 보고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교재 15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여기서 미분 파트에서 속도에 대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 미적분에서는 이제 차원이 추가됐고 그 차원에 따라 평면상의 속력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게 바로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구했던 것. 그래서요 매개변수로 표현된 상황에서 우리는 ft를 미분하고 gt를 미분한 다음에 거기에 피타고라스를 구해주는 게 평면상의 속력이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동거리는 속력의 인테그랄이죠. 여기 보시면 이게 속력의 인테그랄이었죠. 변화량은 속도의 인테그랄이고 우리는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거잖아요. 움직인 결과에 따른 변량을 구하는 게 아니라 움직인 거리니까 속력에다가 인테그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동거리는 이 거리 위치 좀 애매한데 이 ST 의미는 위치의 의미로 지금 선생님은 여기에다 언급을 했는데
0부터 t까지 속력 dt 해주시면 그 값이 바로 무엇이다? 이동거리다. 보통은 이제 여기에 AB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AB 함수로 나타내려다 보니까 0부터 t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f 프라임이죠. 그러면은 dt분의 dx일 것이고요. g 프라임이죠. dt분의 gy가 맞겠죠. 그래서 a부터 b까지라 했으니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속력의 정적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죠? 얘를 정적분해라. 끝이에요, 이게. 문제를 보시면 t에 따라서 매개 변수로 xy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0에서 2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0에서 2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루트 프라임은 3이죠. 프라임은 4죠. 어우 싱거워.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고 dt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안 나오겠죠, 이렇게. 똑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얘가. 똑같은 문제다. 똑같은 걸로 바라보시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 교과서가 좀 자세하게 써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는데 표현이 잘 와닿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결론만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은 게, st는 이게 뭐예요? 거리에 대한 함수는 s'(t), s'(t는 이게 의미하는 게 지금 속력이에요. 속력, 평면상의 속력, 부정적분이므로 부정적분이었죠. 여기 지금 쌤이 부정적분으로 나타냈죠. 완벽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냥 그런 의미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부터 B까지의 움직이는 거리는 속력을 정적분한다. 즉 속력의 부정적분의 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거의 의미가 지금 부정적분의 차로 나타나고 있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속력은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같은 내용 반복입니다. 이게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다. 곡선의 길이 곡선의 길이에 대해서 1번은 위에랑 똑같고요. 2번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거 좀 잘 와닿게 한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요. 보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곡선의 길이를, 직선은 잴 수 있죠. 그리고 뭐 도형의 둘레도 잴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도형이나 함수의 곡선의 길이를 잴 때는요, 구분구적에서 썼던 방식을 또 씁니다. 잘게 쪼개요. 이렇게 잘게 쪼개면 아주 미소한 길이를 구할 수 있고, 그 길이를 다 시그마 리미트 붙여서 인테그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가볍게 좀 확대를 해보시면 dx, dy 그리고 여기는 dl 미소 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곡선의 길이란, 여기에 이제 리미트를 붙이면 이게 아주 미소해지겠죠. 그래서 미소 길이를 A부터 B까지 다 더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의 의미 분명히 얘기했죠. 얘 의미가 뭐였어요? 시그마에 리미트 붙여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dx가 없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면적 구할 때 높이에다가 밑변, 미소 밑변, 그래서 얘가 높이 곱하기 밑변이어서 fx dx가 됐던 거죠. 높이 밑변. 근데 얘는 길인데 길이이기 때문에 dx가 필요 없지 않나요? 길이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 길이를 뭐 한다? 그냥 인테그를 한다. 의미가 전부예요. 여기는 추가적으로 다른 뭐 dt, dx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분구적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 있는 식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럼 dl은 피타고라스로 설명한다 했으니까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죠? 루트 dx 제곱
dy 제곱 여기 제곱이 이상하네요. 고쳐주세요. 필기하셔야 됩니다. 이 그림까지는 잘 못 나타내더라도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해놓고 아주 작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좀 그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색깔 좀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dx dy 그러면 여기가 dl. 지금 이 dl은 이거 길이하고 차이가 있지만 여기 리미트를 붙여서 아주 잘게 만들면 당연히 dl과 이 길이는 같아지겠고,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써 있는 것들을 좀 위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부터 b까지 다 더하면 되겠죠. 잘 보십시오. 여기서 dx 제곱이잖아요. 그럼 dx로 묶어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빼보면 어떻게 되죠? 여기는 dx 제곱이 그냥 나가고 여기도 dx 제곱이 나갔다 치니까 갚아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 레벨이라고 보고 dx를 이렇게 밖으로 빼냈습니다. 그랬더니 1 플러스 dx분의 dy의 제곱, 즉 f'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곡선이 있을 때 그 곡선, 그러니까 함수의 길이를 나타내고 싶으면 미분하셔가지고 1 플러스 그 미분한 더함수의 제곱 루트 씌운 다음에 a부터 b까지, 이제는 x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죠? 적분할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여기랑 둘 연계 가지고도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요? 그냥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냐의 문제니까. 곡선의 길이 구해라 라고 했죠. 그러면 곡선의 길이를 구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얘를 미분하시고, 미분 잘하셔야 합니다. 이제 미분에서 버벅거리면 곤란해요. 빠르게 미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얘를 보면 당연히 얘가 떠올라야 합니다. 왜요? 얘를 적분하면 3분의 2 x 루트 x였으니까 계속 나오죠 이거. 둘의 관계는 빨리빨리 봐야 하고, 미분한 거에 제곱 a1 붙여가지고 루트 씌운 다음에 인테그랄 적분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계산만 잘 해주면 되겠죠. 개념은 이게 다고요. 이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문제고 똑같죠. 자, 연습 삼아서 필수예제 3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푸셨죠? 초월함수로 바뀌었을 뿐이다. 원점에서 출발했다. 위치 그냥 어떻게 해주면 돼요? 1까지 얼마나 같냐? 0 더하기 0 생략해도 되겠죠. 사인 파이 t dt다.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익숙하시죠? 이제 얘는 이렇게 보셔야 되고 여기가 0부터 파이까지 사인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0부터 파이까지는 2죠. 그래서 파이분의 2다. 이거는 사실 계산한 게 아니고 눈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이분의 2다. 얘가 이렇게 나가는 과정, 닮음, 변환했던 것들 복습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1부터 3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이죠. 위치의 변화량이면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파이분의 1 해놓고 여기에 뭐가 들어오는지를 그래프의 모양으로 생각을 해주면 좋겠는데, 파이부터 3파이까지잖아요. 여기 0입니다. 파이부터 3파이까지 한 주기니까. 그럼 사인은 어느 시점에서든 한 주기만큼 가면 그 값이 0이 되죠. 혹시나 복습이 덜 돼서 헷갈릴 친구들을 위해 dx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t로 하셔도 되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값은 어디서 시작하든지 간에 지금 파이에서 시작해가지고 3파이까지 왔으니까 0이겠죠. 만약에 이동 움직인 거리를 물었다. 아래 물었군요. 움직인 거리다. 그러면 이게 다 양수로 취급돼서 파이분의 4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수투 내용에 미적분 초월함수만 추가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필수예제 4번
그렇죠. 최소한 이 정도는 나와줘야겠죠. 움직임 거리를 구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속력의 정적분이다 라고 떠올리시고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속력을 구해야 되니까 미분을 빠르게 합니다. 루트 3 코사인 t 루트 3 사인 t 이렇게 되죠. 귀찮지만 제곱을 열심히 해줍니다.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플러스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3코 제곱 마이너스 2루트 3 cs 플러스 사인 제곱 플러스 3s 제곱 플러스 2sc s 지워버리면 되겠죠. 2루트 3sc 지워버리고 사인 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럼 사인이 4개 코사인이 4개 뭐 계산 딱 떨어지게 문제에서 내줬겠죠. 루트 4 dt다. 싱거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보시면 자 분명히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 했는데 xy로 이렇게 매개변수로 내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필수예제 4번처럼 풀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t에 따라 그러니까 0초부터 2초까지 이동한 거리 구해주기 문제로 바꿔서 푸시면 똑같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얘는 미분하면 1이네요. 이 친구는 미분하면 2분의 1은 유지가 되고 이거 2t의 부호만 쓱쓱 이렇게 가운데 부호만 바뀌는 거죠. 미분하시면. 그래서 1의 제곱 4분의 2분들의 제곱. 얘도 딱 역수관계 보이면서 여러분이 해결이 돼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고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역수관계 슥슥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래 4가 있으니까 네,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1까지 올라가면서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이 친구에다가 다시 루트를 씌워주면 아이고 뱅글뱅글 도네. 이렇게 돌아오죠.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dt 이렇게 해주시면 얘 적분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다시 위로 올라가네요. 그래서 돌고 도는 관계였습니다. 이 제로 각각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곡선의 길이지만 여기서 x, y가 t에 대한 매개 변수로 나타나면은 풀이를 어떻게 하라? 위에서 배웠던 것처럼 속력의 정적분으로 풀어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연습 많이 하시고요. 자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했던 진짜 곡선의 길이죠. 1부터 3까지 1 플러스 얘를 미분하시고요. 미분은 빨리빨리 하실 수 있죠. 이제 미분하신 것을 제곱을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계산하면 얘도 답이 나오겠죠. 다함수인데 계산 천천히 하셔가지고 아마 무조건 여기가 풀리는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시 돌아가면 핵심은 뭐냐면 어쨌든 이 루트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트는 무조건 풀리는 것만 시험에 나온다. 루트가. 그래서 안 풀리면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 루트가 반드시 풀리기 때문에 안 풀리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얼른 챙겨봐야죠. 루트가 풀린다는 건 뭘 의미해요? 완전 제곱꼴로 나올 거다. 그렇게 생긴 함수들 위주로 시험에 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곡선의 길이까지 알아봤고요. 미적분 개념 상당히 많죠. 쌤이 같은 기간에 확률과 통계 수업도 쭉 진행하는데 분량이 양만 한 3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해야 될 양 3배가 뭐예요 진짜. 러닝타임만 다 합쳐도 4배는 될 것 같고 난이도나 완성도까지 하면 거의 공부량이 8배에서 10배 정도 차이 나지 않나. 그래서 이 어려운 걸 열심히 소화했다
것만으로도 박수를 쳐드려야겠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렇지만 이것도 진짜 많이 준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잘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문제 많이 푸셔야 돼요. 근데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개념을 정확하게 어느 단원을 딱 건드려도 술술술 나오게끔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수업 들을 때는 아마 잘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앞에 내용 물어보면 가물가물하잖아요. 지금 저기 급수 내용 기억 잘 나시나요? 가물가물할 거 아니에요. 삼각형 열심히 우리 했었잖아요. 맥클로린 급수 이런 거 잘 기억나시나요? 결국에 수능에서 8문제 나옵니다. 8문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면은 앞에 단원에서 2개, 미분에서 3개, 적분에서 3개. 물론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 정도 베이스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적분에서도 내야 할 것들이 분명하죠. 그래서 부정적분에서 하나, 정적분에서 하나, 정적분의 활용 파트에서 하나, 뭐 이 정도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 각각 중요했던 내용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적분에서는 이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미적분의 고유의 영역 시험에서 자주 낼 수밖에 없고 돌아가면서 하나씩 내는 패턴도 잘 읽어보시고요. 그러려면 공부를 잘 하셔야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포인트들 위주로 잘 복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적분에서 앞에서부터 생각해보면 급수로 표현되는 정적분, 당연히 구분구적도 지금은 계산 위주지만 잘 아셔야 할 거고요. 넓이에서 역함수, 어려운 것들 이런 거 잘 챙기시고 속도 거리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잘 푸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외로 또 부피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으니까 부피도 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미적분 개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